안녕하세요, 백선생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드릴 거는 정부 지원 사업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한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은 그 썸네일에서도 봤겠지만은 당근마켓, 굉장히 성공한 그런 어플리케이션이죠. 당근마켓은 아마 정부 지원 사업을 초기에 아이디어 단계에서 받지 못했을 거다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당근마켓이 어떤 데인지 말씀드릴게요. 아마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설명을 드리자면은 중고앱이에요. 중고앱. 중고거래 중고거래 앱인데, 그러면은 뭐 중고나라도 있고 뭐 번개장터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근데 당근마켓은 굉장히 새로 나온 앱인데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중고 앱들은 그냥 제자리에 있는데, 특히 여기 이 회색이 중고나라거든요. 중고나라가 여기 있는데 당근마켓 혼자만 그냥 스카이로켓 하고 있죠. 혼자만 치고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거를 이제 중고 앱들 사이에서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미디어 커머스 전체랑 한번 비교를 해봐도 진짜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규모가 됐습니다. 자, 보시면은 쿠팡이 1등이고요. 3등이 11번 가고, 위메프가 4등, G마켓이 5등인데 2등이 당근마켓이에요. 2등이. 말 다 했죠. 나머지 미디어 커머스 시장은 이제 제자리나 약간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당근마켓 혼자만. 그러니까 이거를 중고나라를 그러니까 이 중고 시장을 하나의 미디어 커머스로 놓고 봤을 때 쿠팡 다음이라는 거예요. 엄청나죠, 이게. 그쵸?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뭐 700만 명까지도 먼슬리를 찍었다고 하던데, 뭐 그냥 완전 올라가는 거죠. 뭐 다른 곳에서도 보면은 번개장터나 중고나라에 비해서 이제 당근마켓 이 성장세는 뭐 446만인데 이거 예전 얘기예요. 최근 이게 보세요. 2020년 3월이잖아요. 지금 700만, 800만 넘었다 막 이런 말 나오고 있다니까요. 검색 조금만 해보시면은. 제가 적합한 이미지가 없다 보니까 이거를 찾았는데, 그래서 제가 뭐 당근마켓 PPL 받은 것도 아니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PPL을 받고 싶은데 안 주네요. 어쨌든 굉장히 성공한 기업이고 성공한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은 아마 진짜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완벽하게 성공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고 트래픽을 엄청나게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 근데 이러한 성공한 아이템도 정부 지원 사업을 초반에 아이디어 단계에서 도전했을 때 만약에 예비 창업 패키지에다가 내가 지원을 했다라고 하면은 아마 떨어졌을 겁니다. 분명히 100% 아이디어 단계였다면 100% 떨어졌을 거예요. 왜 떨어지냐? 특별한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거 보면은 기존에 다 이런 중고와 관련된 어플리케이션 다 있고, 여기서 UX UI가 좀 독특하다고는 하지만 깔끔하고 예쁘다고는 하지만 그것만을 바탕으로 이 당근마켓이 성공할지 않을지를 어떻게 판단을 못했겠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각 창업을 지원해주는 지원기관에서는 내가 지원해준 기업이 만약에 이렇게까지 당근마켓 정도까지 성장을 했다 그러면 엄청난 성공 사례고 엄청난 모델이 됐을 거거든요. 그냥 그것만으로도 그 기관이 막 어깨를 필 만한 그런 사이즈가 됐을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심사 때는 이 당근마켓을 결코 지원을 해주지 않았을 거다라는 거죠. 그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정부 지원 사업의 어떤 그 한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깊게 풀어 쓰자면은 우리가 시장에서 성공을 하는 거는 어떤 굉장히 독특한 게 성공하지 않거든요. 보면은 완벽하게 새로운 게 나와서 시장에 성공을 한다, 그런 케이스가 있을까요? 뭐 아이폰? 뭐 이런 정도? 스마트폰 뭐 이런 거 아니고서는 정말 기존에 없었던 완벽하게 새로운 게 시장을 바꾸는 사례보다는 기존에 있지만 거기에서 약간 더 나은 거, 약간 값이 더 싸다든지 더 사용하기 편하다든지 더 UX UI가 더 익숙하다든지 어떤 그런 약간의 변화가 진짜 큰 차이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규모가 형성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약간의 변화로는 그 시장에서는 오히려 그런 게 더 잘 먹힐 수 있지만, 근데 정부 지원 사업에서는 그런 약간의 변화를 가지고는 절대 지원을 해주지 않죠. 물론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가 아니라 완전 성공한 기업이 됐죠. 완전 성공한 기업이 되니까 지금은 당연히 지원을 해주겠지만,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이디어 단계에서는 뭐 이게 특별한 게 없잖아요. 뭐가 달라요? 아무것도 다른 게 없지. 그러니까는 지원을 안 해줬겠죠. 근데 그 지원을 안 해준 거는 당근마켓에만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 지원 기관,
그리고 뭐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도 마이너스가 크죠. 뭐 그런 업체들, 성공할 수 있는 업체들을 찾아가지고 초기에 투자를 해주는 게 사실 그런 게 전문가들의 능력인데, 사실 그걸 또 전문가들, 심사위원들의 문제라고 하기에는, 아니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한 12분 뭐 이 정도밖에 없는데 그 안에 이거를 어떻게 평가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평가를 하기에는. 그래서 정부 지원 사업이 갖고 있는 단점이 바로 저는 이러한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개선하기엔 결국에는 우리가 돈 받는 입장이니까 우리가 잘 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당근마켓처럼 커버리고 나면은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겠죠. 예를 들어서 당근마켓도 지금은 뭐 700억 정도 VC 지금 지원 받은 걸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 성공을 하고 나면 또 이렇게 지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내가 옳다라는 걸 입증할 때까지 좀 달려가야 되는데, 참 근데 이것도 또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은 뭐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니 내가 돈이 없으니까 지원 사업 받아서 하려고 하는 거지, 내가 돈이 있으면은 내 돈으로 그냥 하지, 그렇지 않겠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것도 또 맞는 말이거든요. 돈이 없는 단계에서 그 가치를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참 그게 되게 딜레마인 것 같아요. 딜레마인데 확실한 거는 어쨌든 놓친 거는 맞죠. 정부 자금이 이러한 아이템들을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건 맞죠. 이 말을 제가 왜 드리냐면은, 제가 어저께 이제 아시는 구독자님께서 저랑 되게 친한 대표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지인이다라고 하면서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보냈어요. 근데 이제 안막인데 약간 형태가 좀 달라요. 그래서 기존의 것보다 한 20% 30% 정도가 더 개선이 됐고,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시원해 보이더라고요. 마사지기가. 그래가지고 야, 이거 시장에서 나오면은 한 20만 원 정도래요. 그러면 값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그래서 이거 이대로 시장에 만약에 만들어져서 잘 나오면은 시장에서 반응이 있겠다, 잘 나가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거 어떨 것 같냐, 지원금 받을 것 같냐라고 말을 했을 때 제가 이거 받을 수 있어요 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 말을 못 하냐?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기존의 안마기 대비 뭐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진짜 말 그대로 약간 더 나아진 거, 한 20% 30%더 나아진 거고, 진짜 더 시원하긴 할 건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아이디어 단계에서 돈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는 이거를 어떠한 형태로 제품을 만들어서 뭐 고객들의 데이터라도 보여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상태에서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이거를 그래도 어떻게 해요? 돈이 없으니까는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당위성을 부여하려고 마사지란 말을 빼고 뭐 경추, 견인, 여러 가지 뭐 단어들을 이용해가지고 좀 더 그 사학계에서 가지고 있는 당위성을 넣어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는 있죠. 그와 유사한 제품들이 이미 좀 시장에 어느 정도는 나와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보기에는 차이점이 잘 안 보일 거라는 거죠. 분명히 더 나은 건 맞지만은 이 정도 갖고는 지원금을 받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고 나니까 또 당근마켓도 아마 그런 느낌이 들었겠죠. 더 깔끔한 UX, UI, 그리고 사용자들이 더 사용하기 쉬운 건 알겠지만, 그 정도 갖고 이거에 성공할지 안 할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라고 하면서 지원을 안 해주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말씀 그대로 제가 처음 드렸던 것처럼 정부 지원 사업이 갖고 있는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점이다.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해결 방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힘들겠지만 그 초반을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야 되고, 예전에 제가 만들었던 영상 중에서 그래서 그 초반을 달려가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내가 돈을 들여서 초반에 외주로 진행을 해버리면은 못 달려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내 힘으로 달려가야 돼요. 그게 이제 제가 데이터를 쌓으라고 말했던 그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죠. 왜냐면 나 혼자서 하는 거는 내 인건비만 드는 거잖아요. 내가 돈 못 받고 그냥 내 사업 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만 해주면은 그거는 이제 내가 얼마든지 진행을 시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진행을 시키고 나면은 그때는 이제 지원금을 받아서 이제 후속적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고. 저 같은 경우도 그렇죠. 제가 이제 초반에 유튜브를 혼자서 막 해서 어느 정도 지금 제가 대형이라는 게 말도 안 되고, 그냥 어느 정도라도 뭔가 보여줄 만한 그런 데이터가 있으니까는 지금은 이제 유튜브를 베이스로 해서 지원 사업도 간간히 이렇게 좋은 결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이게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이 갖고 있는 한계인 거는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최대한 끌어간다면 또 그거를 극복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오늘 방송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세요.